2년도 나왔대요. 이렇게 큰 차가 나왔고 그 중간적으로 뽑았어. 누나도 뭐 하겠어. 이러면 지금 행복하시고 보였어. 그럼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하고 정수로 들어갑니다. 와 이제 진짜 공기가 달라졌어. 공기가 이제 가을이래요. 원래 저번에 거의 9월까지 입춘 뭘 풀겠어? 300. 네. 물어봐요. 아, 했어 벌써? 우리? 네. 오씨.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보자. 괜찮아 이거 설명할 때 못 썼나? 네? 이거 설명할 때 못 썼나? 이거 미분에서가 설명할 때 없었었어. 그래프 그릴 때 왔었나? 아닌데 미분 계수할 때 왔었는데 기억나는데 미분 계수할 때 왔었는데 그럼 이걸 들었었는데 분명히 왜냐면 내가 이거 미분 가능성 아닌 척하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에 미분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가지고 귀이제. 알텐데 귀이제. 자 이거 무조건 나온다. 집중하. 자세 좀 얘기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냐? 그게 읽고 싶어? 자 이거를 뭘 만들었어 내가 도함수 형태를 만들라고 그랬거든. 항상 도함수 가만히 있으죠. 가만히 있어. 제대로 딱 자세. 자 도함수라는 건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란 말이야.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를 h 대신에 y가 쓰인 거야. 일단 모든 x, y에서 성립하는 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x의 0, y의 0 집어넣고 시작해. f0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f의 0은 f의 0 더하기 f의 0이 돼버려. 결국은 f0이 뭐가 돼버리느냐. f0이 0이 돼. 이걸 구해놓고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양변에 뭐라 그랬어? 빼기 fx를 하라고. 이 형태 만들려고 이거 빼기 fx. 그래서 f의 x 플러스 y 빼기 fx는 누구면은 f의 y 플러스 xy의 x 플러스 y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하라고? y분의 1을 곱하라고. 여기 h분의 1이 있으니까 y분의 1을 곱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리미트가 필요하잖아.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라고.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리미트 y를 0으로 보내면 자, 이 녀석이 뭐가 돼버려? f 프라임 x가 된다고. 이게 f 프라임 x. 그치?
자, f 프라임 x가 된다고. 자,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 볼래? 자, 이것 따로 하는 거야. f0이 0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이거든. 0분의 0꼴, 여기도 0분의 0꼴이거든. 그래서 따로 분리시키면 y를 0으로 보낼 때 y분의 f의 y 더하기 y분의, 자, 이거 쓰는데 약분 되겠지. 이거 쓰면 y 약분 되겠지. x 플러스 y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오케이? 얘가 뭐라고, 얘가 f 프라임 0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f 프라임 0 더하기 y에 0 들어가니까 x 제곱이 되는 거야. 끝. f 프라임 0은 6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정리 못하겠다. 높이탈 써버리라고. 높이탈. y가 0을 향해 y 변수야. 뭐 y로 미분하는 거야. 분모 1이 돼버리고. 이거 미분하면 f의 프라임 y가 되고, 잘 봐. 더하기. 얘는 x는 숫자야. y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에 대한 미분법을 해야 된다고. 앞에 건 미분 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y, 뒤에 거 미분 y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러면 이게 숫자야. 숫자 없어져.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다 y에 0 집어넣어버리면 f' 0 더하기 x제곱이 딱 나와버려. 그래서 굳이 변형할 필요가 없어. 높이탈을 써버리면. 알겠어? f' x 구했으니까 뭐 fx 구할 수 있겠지.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f0은 0이라고 구했으니까 3분의 1 x 3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됩니다. 자, 무조건 나와요. 자, 이 식을 이용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나중에 340번은 집에서 연습을 해라. 알겠어?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분이 끝나요. 아, 너희들 340번 풀다 보면 선생님 저는 f'0이 필요한데 f'1이 주어졌네요. 일러주면 돼요. 일러주면 됩니다. 자, 파이팅 넣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 부정적분이 끝났어요. 정적분 넘어갑니다. 자, 부정적분이 끝났고 이제 정적분입니다. 자, 재미난 정적분.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를 좀 보여줄게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부정적분과 원래 정적분은 전혀 다른 놈이야. 전혀 관계가 없는 놈이야. 자, 부정적분은 언제 나오냐면 17세기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와. 자, 극한의 무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극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자, 미분이 나옵니다. 독일의 뉴턴과 러시아의 라이프니치에 의해서 미분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수학은 항상 반대 개념이 있어.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나누기가 있고,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역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미분의 반대인 미분의 연연산, 반대로 가는 개념이 그때 생겨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잖아. 그럼 뭘 미분하면 2x가 돼요? x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반대 개념이 나타난다고. 미분의 연연산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멈춰. 그래서 끝이야. 부정적분은. 근데 이제 정적분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기원전 200년 전에 나타나게 되는 녀석이야. 기원전 200년 전, 즉 이집트 문명에서 나타나게 된 거야. 자, 그게 뭐냐면 구분구조법이라고 해가지고, 구분구조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야. 자, 이집트 나일강에 나일강이 있어. 흐르고 있어요. 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옆에 땅이 있어. 이게 A 땅이고 이게 B 땅이야. 이게 땅이 있어. 강이 흐르고 있어. 자, 근데 그때는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왜 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지? 막 홍수가 나면, 비가 왕창 내리면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뭐 비옥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농경사회가 발달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튼간 근데 막 비가 왔어.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물줄기가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아싸! A 땡 잡았다. A 땅이 늘어버렸다. 이렇게 A가 늘어나버렸다. 이게 돼버렸단 말이야.
이런 폐단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말하지. 그 왕실 수학자들한테 너희들은 곡선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걔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겁나게 노가다를 지 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뭐 사각형들, 저 삼각형들 이런 것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 이 사각형 넓이가 원넓이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차가 많잖아. 그래서 구분시켜. 구분.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구분시켜. 구분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나. 없애. 또 구분시켜. 이렇게 계속 쪼개. 막 쪼개. 하다 보면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나타나.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면서 가기 시작해. 그럼 넓이가 근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 구분구적이야. 겁나게 많이 해. 쪼개는 행위를. 그래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걸 구분구적법이라고 불러. 근데 구분구적법은 사람이 직접 쪼개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심해. 곡선의 넓이하고. 그게 17세기의 극한 개념하고 만나게 돼. 자,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봐봐. 만약에 내가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A부터 B까지. 옛날에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기 미적분투로 넘어가 버렸어, 옛날에. 자,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곡선이잖아.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으로 넓이를 구하려고 구분해. 쪼갠다고 이렇게 쪼갰어. 그리고 이 곡선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했어. 근데 아직은 오차가 심하잖아. 넓이가. 그치? 이만큼이 오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버린다고. 무한대로 보내버려. 무엇을? 내가 n번 쪼갰는데 쪼개는 행위를 n번, 이 밑변을 n조각 내는데 n등분 시켰는데 이 n등분을 무한대 등분으로 바꿔버려. 그럼 굉장히 이게 가로 길이가 거의 여기에 가깝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거의 선처럼 바뀌게 돼. 얘가 가로가 거의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그럼 선처럼 바뀌게 돼. 그럼 무수히 많은 선들의 넓이가 더해지는 거야. 선들이 모이면 뭐가 돼? 면이 되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거의 오차가 없는. 이게 정적분의 개념이야. 이게 없어져버렸다고. 이게 정적분의 개념이야. 그래서 구분구적법이 극한과 만나서 정적분이 뭐냐면 부피나 넓이를 구하고 싶은 방법이야. 그래서 적분을 왜 하냐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부피 또는 곡선의 넓이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목적인 게 정적분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 미분하면 쪼개고 적분하면 쌓는다라고 하잖아. 이 선들을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이런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와, 이거 식을 구해가지고 넓이 구한 다음에 다시 극한으로 보내는 작업이 너무 불편해. 그러다 우연히 발견을 해. 뭐라? 미분의 역연사를 사용하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네. 이건 증명이 아니야. 발견이야. 그래가지고 이 역연사를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런 이제 유래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뭘 하겠다? 이제부터 넓이라든지 부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걸 구할 때 부정적분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야. 한 발견이야. 이건 증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컨셉이다 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바로 이제 우리가 적분을 시작할 텐데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있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 정적분에 대해서 약속입니다. 잘 봐요. 어떻게 됐는지. 이건 외우세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A부터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S를 구하고 싶어요. 얘는 Y는 fx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수학에서 기호이가 시그마와 인테그랄 두 가지가 전부 다 뭘 나타낸다고 했어? 합을 나타낸다고 했단 말이야.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S에 대응하는 그리스어가 시그마거든. 또 S를 쫙 늘려버리는 게 인테그랄이야. 쫙 S를 늘린 거야. 그래서는 둘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고 시그마는 이산적 변량의 합이야. 이산적 변량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인테그랄은 연속적 변량의 합이야. 연속적 변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1부터 10까지 집어넣었을 때 딱딱 끊어지게 이상적이다라는 얘기가 끊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 딱딱 끊어지게 집어넣어. 1로 주고 2로 주고 3로 주고 3로 주고 10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더 하는 거잖아. 근데 1, 2, 3 이런 숫자는 끊어져 있는 숫자야. 알겠어? 난 이제 인테그랄을 쓸 텐데 인테그랄에 1부터 10까지를 적어버리면 나는 1부터 10까지 또 집어넣을 거야. 얘는 연속적으로 집어넣을 거야. 끊임없이 집어넣을 거야. 1부터 10까지 숫자, 모든 숫자를.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더 할 거야.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더 할 거야. 1부터 10까지 모든 수를 집어넣어서 더 할 거야. 그런 의미라고. 자, 좋아. 그렇다면 나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자, 이런 기호를 써. A부터 B까지의 함수값을 더할 거예요. 이런 기호를 이제 앞으로 쓸 거거든. 자, 이건 이해 한번 해두면 되게 편리해.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인테그랄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 연속적으로 집어넣어서 다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이 그래프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부터 B까지 집어넣어서 이 나온 함수값을 전부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이 무수히 많은 함수값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무수히 많은 걸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접근 방법을 달리 해.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어떤 숫자 X를 집어넣어주면 fx라는 함수값이 나오는데 얘를 다 더해야 되는데 이 fx를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봐봐. fx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선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치? fx는 이 선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결국 어떻게 바뀌느냐? 함수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 A부터 B까지 나오는 모든 이 선의 길이를 더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버리면 무수히 많은 선이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 넓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컨셉이야. 그러면서 여기 약속인데 약속이야. 외우고 이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F를 적분을 해. 부정적분을 해. 그리고 BA를 쓰는데 그 다음에 B를 집어넣고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돼. 이런 방법으로 풀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이 있는데 X제곱, Y는 X제곱이 있는데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부터 2까지를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시켜.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이거 부정적분 시켜. 부정적분 시켜. 3분의 1 x의 3제곱이죠. 플러스 c 안 써. 적분상수 안 씁니다. 자, 정적분에서는 왜? 써봤자 어차피 빼질 거라서 없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래서 자, 여기 2 쓰고 1 쓰고 2를 집어넣어요. 3분의 8. 빼기 2를 집어넣어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7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건 넓이가 돼요. 이제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간단해. 근데 이거 발견이야. 뭐 증명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이 부정적분 써버리니까 넓이가 쉽게 구해지네? 이게 발견을 한 거야.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넓이 구하려면 졸라 복잡해. 막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f의 1 플러스 n분의 k, n분의 k 곱하기 n분의 k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충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원래 정적분이야. 원래 계산하는 방법. 그런데 제곱이 붙어있겠구나. 왔다 갔다 하여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부정적분 이용해버리면 넓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풀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개념 들어간다. 여러 가지 공식들. 자, 정적분은 넓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언제나. 그래서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 이거 주어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더할 건데 무엇을? 함수값을 더할 거야. dx.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오게 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하고 싶어. A 넓이 똑같이 선생님 A부터 B까지 함수 값들을 더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버리면 이상하지. 함수 값들을 더하겠네요? 함수 값이 뭐가 나오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나오죠. 얘는 뭘 더한 거냐면 음수의 길이들을 더한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나오고 있어? 양수가 나오고 있어? 음수가 나오고 있어? 음수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오잖아. 얘는 음수 넓이가 나와. 음수 넓이가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래야 넓이가 나와. 이해가? 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함수값을 더하면 이게 음수들이 더해지는 거라고. 근데 원래 위쪽에 있으면 이 함수값을 더하면 길이가 돼가지고 넓이가 되는데 마이너스 함수값이 더해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넓이가 나와. 이게 마이너스 넓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됐어. 세 번째. 이런 그림도 있어.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적분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A부터 B까지를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이거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자, 어떻게 하면 돼? A부터 C까지는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을 때는 그대로 넓이를 구하면 돼. 그대로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와. 근데 X축 아래에 있는 걸 정적분하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단순히 X축 위쪽에 있으면 넓이 구할 때 그대로 적분.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넓이 구할 때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이에요. 네.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영어한 개념이 좀 많거든. 여기서 해야 될 개념이 많은데 다 해버리면 머리 아프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176쪽입니다. 자, 필수제 1번이에요. 필수제 1번. 자, 마이너스 B까지의. 자, 정말 쉬워요. 왜?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불편한 계산만 더하면 되거든. 3부터 2까지의 t 빼기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dx. 불편한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3부터 3까지의 이 얘기는 안 했구나. 이 얘기 해줘야겠다. 자, 그래,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자,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질만 더 얘기해주고 좀 복잡한 건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얘들아,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면 뭐가 될까?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적분해서 A 집어넣어주고 A 집어넣어서 뺀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적분해서 A부터 A까지니까 A 집어넣어주고 빼기 A 집어넣어준다고. 뭐가 되겠냐고. 여기서 나요. 뭘 고민을 하고 있어. 그렇지.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0이 돼요. 근데 생각해봐. A부터 A까지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A부터 A까지 넓이 구하겠다는 얘기야. A부터 A까지니까 이거 선이 돼버려. 선 넓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여기 거야. 알겠지? 자, 이 공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A부터 B까지 fx, dx가 좀 불편해서 난 두 개 바꾸고 싶어. 이거 아랫끝, 윗끝이라고 불러주는 놈이거든. 자, 두 개 위치 바꾸고 싶어. 두 개 위치 바꾸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이런 공식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잘 봐. 얘는 결국 어떻게 풀려? 라지 f에 b 넣어주고 a 넣어주고 빼주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꺼내봐. 라지 f에 a 빼기 b가 돼버려. 바로 이게 FA 빼기 FB가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위아래 바뀌면 이게 마이너스 앞에 붙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문제 쓰면서 내가 봐봐. 이거 봐봐. 1부터 0까지잖아. 불편해.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큰 것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편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래서 얘를 0부터 1까지 바꾸면 이게 뭐가 돼버려?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건 뭐야? 주원아. 이거 뭐가 되겠어? 3부터 4까지 접근하네. 뭐가 되겠어? 0. 그래, 0이 된다고. 우리 이것만 하면 된다고. 이거 한 김에 이것부터 해버리죠. 뭐. 0부터 1까지의 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dx거든. 이거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부정적분을 시켜서 0부터 1까지인데 1로 주고 3분의 2
3분의 3 마이너스 2 빼기 0 넣어준 거. 0 넣어주면 0이야. 0, 0, 0. 이렇게 계산한다고. 산수 계산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자, 이거 봐봐. 마이너스 1 때 2까지 x 3제곱 마이너스 2x dx야. 마찬가지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부정적분 시킵니다. 상수는 안 적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2를 넣어줍니다. 2를 넣어주면 16, 4, 4, 16 마이너스 2는 4 빼기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4분의 1 빼기 1 이거 계산하면 답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요. 자, 분수 형태 약분시켜야 되죠. 자, 선생님 3하고 2 안 바꿔도 돼요. 아까 내가 그래서 굳이 바꾼 이유는 앞에가 마이너스여서 귀찮아가지고 바꿔버린 거야. 플러스로 바꾸려고. 자, 그렇다면 얘는 접근하고 t일걸요. 그렇지. 접근하고 플러스 t 3, 2니까 2를 넣어줘. 2는 4, 2 플러스 2 빼 3 넣어줘. 2분의 3, 3, 9 플러스 3 계산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잖아. 계산하는 건 되게 쉬워. 부정적분하고 똑같아. 자, 밑에 풀어봐요. 62조만 풀어도 되고 시간 되면 더 풀어도 되고
넓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식적인 부분을 한 번만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집에서 할 수 있겠지? 네. 계산했어. 자, 보세요. A부터 B까지를 접근할 거야. F를. 그리고 B부터 C까지 접근할 거야. F를. 자, 공식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연결고리가 생겨요. A부터 B까지인데 다시 B부터 C까지가 돼버려. 그럼 연결돼가지고 A부터 C까지 fx, dx가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그림으로 가볍게 보여주면 자, 여기가 A, B, C라고 하자. 자, A부터 B까지를 접근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x축 위쪽이니까. 자, B부터 C까지를 접근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두 개 더해지니까 A부터 C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대소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A가 작다, B가 크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뭐 F 더하기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렇게 딱 치면은요 결국 뭐 3, 3 연결고리가 생긴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연결고리가 생기면은요 얘들만 나누면 돼요. 너무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소관계 뭐 아래가 크고 위가 작다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 361쪽에 보시면은요 361쪽에 이걸 약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361쪽 보시면 3번 문제 보세요. 361번에 3번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자, 적분 구간이 같죠. 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요 하나의 적분 구간 안에서 가지고 와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적분 구간 안으로 가져와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5번 보시면은요 얘는 적분 구간이 같은 게 아니고 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식을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2부터 1까지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dx 같은 식이에요. 그렇다면 자 2부터 1까지인데 여기 0부터 1까지잖아. 연결고리가 생기면 좋겠다 이거야.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좋겠어. 그래서 1하고 이 위치를 바꿔버려. 자, 위아래 위치 바꿔버리면 그거가 반대가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0부터 2까지의 이 녀석을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치? 식이 같을 때는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하나로 모일 수 있고요. 식이 같을 때는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좋아. 180쪽까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풀고 신발 후후.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크짱.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먹는 거라고. 크림 짬뽕. 크림 짬뽕? 나 크림 짬뽕. 크림 막 치즈 이런 거 짜고 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가 크림 짜장. 모든 게 중국집이구나. 나쁘지 않아. 나는 근데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해. 명가 짜장. 자, 가요. 자, 기본 계산이죠. 그럼 노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적분하고 K0 이게 붙여주는 거죠. 0 넣어주고 0 주겠지. 빼기 K를 넣어주죠. K제곱 플러스 K는 4분의 1. 4를 곱하면서 정리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치?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단순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3x의 제곱에 플러스 4kx의 마이너스 1 dx가 8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해가지고 푸네요. 그냥 푸는 겁니다. 자, 풉시다.
자, 봅시다. 적분하고 x3제곱 플러스 2k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까지 3393 27 3392 18k 빼기 3 18k 좋아하지요.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18k 마이너스 2k 16k 24 플러스 24가 8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네요. 16k는 마이너스 16인가요? 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초과입니다. 가장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0이 되겠죠. 단순 계산 문제자 밑에 3개 풀어버려! 시작. 당시 그리고 너희 네. 자, 여기까지 진도가 알았어.